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GTN86 뉴스의 권선아입니다. 시청 전에 열방제작교회 GTN86TV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욱더 다양한 이야기, 더욱더 재미있는 주제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여야 간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에서 첨예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원 지원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여당과 야당의 역할이 달라야 한다며 총선에서 대승한 야당의 25만원 전국민 지급과 같은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 공약을 맥없이 뒤따라가는 것도 여당으로서 무책임한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재정을 쓰더라도 물가 안정의 단기 정책 목표를 해치지 않는 한에서 부유층에게까지 같은 액수를 나눠주기보단 어려운 계층을 집중적으로 도와드려야 한다고 국민께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재명계 삼선 중진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제안한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추가 경정 예산 13조 원 확보를 위해 즉각 협상에 들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생 문제 논의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8차례 영수회담을 제안했으나 불발됐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이 대표와의 전화통화를 제안하며 영수회담이 본격적으로 논의됐습니다. 대통령실과 이 대표 측은 회담의 구체적 방식 또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그간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민주당은 총선 이후 13조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 등 추경 편성을 정부와 여당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수야대를 마주해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야권에서는 이번 회담을 통해 전국 주도권 칼자루를 쥐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해야 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당장 친임 국무총리 인선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특히 야권 인사와의 내정설과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반발한 바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야권 주요 쟁점 법안도 거론될 가능성이 나옵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쌍특검법 등 쟁점 법안도 논의 테이블에 놓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과 3대 개혁, 교육과 노동과 연금에 대해 야당 협조를 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더 챙기겠다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강훈 자유통일당 고문은 4월 10일 총선과 관련해 자유통일당이 한 표도 얻지 못한 선거구가 150개가 나왔다며 150개 선거구에서 한 표도 얻지 못한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천적으로 사기다라고 말하면서 부정선거를 주장한 것인데요. 20일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대한민국 살리기 운동본부, 즉 대국본 주최로 열린 자유통일을 위한 천만 광화문 조직대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4.19 정신과 5.16 정신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 고문은 자유통일당이 득표하지 못한 투표소를 공개하며 0표가 나온 투표소에는 기독교인이 단 한 명도 살지 않느냐며 그동안에는 심정이 있었으나 물증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4년 동안 싸웠는데 이제는 법정 투쟁조차 필요 없다. 모두 일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뚝심과 해박한 지식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며 천만 광화문 세력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 꼭 부정선거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30만 목회자와 25만 장로들과 1700만 명의 교회인들을 광화문 광장으로 나와야 한다며 광화문 세력이 대한민국을 지켜왔고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에 바로 잡아야 한다. 정상적으로 선거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하면 자유통일당은 30석 이상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조작한 주범은 당연히 북한이다. 북한 이외의 주사파, 좌파들도 동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들어 금값이 고공행진 중입니다. 중동 사태로 리스크가 커진 탓인데요. 전통적 안전자산인 금은 경제의 불확실성이나 인플레이션,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위험 해지 수단으로 각광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기성세대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던 금투자에 젊은 세대가 대거 동참하고 있는 것도 요인으로 꼽힙니다. 그동안 젊은 세대들은 대체 자산으로 금보다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 관련 상장 지수펀드 ETF로 금 투자가 수월해진 데다가 최근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자 젊은 세대에서도 금 투자가 일반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지난 20일 반감기가 완료된 비트코인은 과거와 달리 상승 모멘텀을 타지 못한 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홍콩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을 승인하는 새로운 호재가 있었지만 이마저도 금리 인하 지연으로 미국의 채권 금리가 치솟고 중동 전쟁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겨박제로 투자자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국제 금값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올해 2월까지 트로이 온스당 1,600에서 2,100달러의 박스권에 오랜 기간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3월 이후 단기간 2,300달러 선을 돌파하며 연초 대비 13.5% 상승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이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 중앙은행이 금 보유량을 늘린 게 배경의 하나로 거론됩니다. 금값이 급등하면서 투자 심리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KRX 금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169억 1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KRX 금시장이 개장된 2014년 3월 24일 이후 최대입니다. 지난해 4월 1일 돈 3.75g당 35만 4천 원이었던 금값도 지난 16일 45만 2천 원으로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이는 젊은 세대의 금투자와 무관치 않습니다. 전통적인 금투자 방법은 금펀드, 은행 예금으로 금 현물에 소액식 투자하는 골드뱅킹, 그리고 실물인 골드바 투자입니다. 하지만 주식과 펀드를 합친 개념인 ETF가 인기를 얻으면서 투자가 서툰 젊은 세대들도 금에 접근하는 것이 한결 쉬워졌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금투자 열기는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MZ세대는 콩알처럼 생긴 작은 금콩을 사 모아 소셜미디어에 자랑하는 것이 유행입니다. 미국은 코스트코 등 오프라인 마트에서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의 골드바를 판매합니다. 금값의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각국의 인플레이션 우려는 물론 중동 정세의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까지 더해진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이나 지정학적 위기가 해소되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반감기를 호재로 기록적인 랠리를 이어오던 비트코인은 상승 동력을 잃어가는 모양새입니다. 비트코인은 한 개의 블록을 채굴할 때마다 보상으로 주어지는데 21만 개 블록이 채굴된 이후는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번 4차 반감기가 완료되면서 비트코인 공급량은 하루 900개에서 450개로 줄게 됐는데 희소성에 따른 영향력은 미미한 상태입니다. 이상 80뉴스 권선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